안녕, 책솜지기의 노잇. 바다야. 이번 이 책들 읽어봤어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한번 읽어봤어. 나는 이제 오지훈 카피라이터님이 쓰신 작고 기특한 불행과 서박하 작가님이 쓰신 소비단책 일기를 읽어봤어. 나는 김희슬, 하연 작가님이 쓰신 우리 세계의 모든 말과 김옥진 작가님이 쓰신 내돈내산 내 집을 한번 읽어봤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들 어떻게 읽었는지 소개해보도록 할게. 먼저 내가 처음으로 읽은 작품은 오지훈 카피라이터님이 쓰신 작고 기특한 불행이었는데, 이 책에는 오지훈 작가님의 매일매일 흘러가는 자신의 일상이 정말 일기처럼 서술되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정말 어떤 특별한 삶이나 이런 무슨 정보 제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인지 정말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작가님의 일기, 일상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더욱 몰입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내가 선택한 이 책도 약간은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많이 몰입해서 읽었던 책인데,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은 김희슬, 하연 작가님이 서로에게 주고받은 편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어. 사실 두 분의 필력이 너무 좋으셔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게 읽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편지 중간중간에 서로가 읽었던 좀 편지 주제랑 관련 있는 소설책의 내용이나 시의 한 부분을 같이 인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내가 몰입이 됐던 것 같고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노이스는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야?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모든 편지가 다 너무 마음에 남고 너무 좋아서 하나를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편지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수록돼 있던 29번째, 30번째 편지인 것 같아. 여기서 이슬 작가님은 양한다 시인님의 숲의 소실점을 향해라는 시집을 언급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에 넣었거든. 그 시집에 두 명의 사람이 마주보자 두 개의 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좀 그 시의 배경처럼 서로의 세계가 좀 충돌했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우정을 약속하는데 그게 참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하연 작가님도 그에 대한 답장으로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이라는 작품을 인용하면서 답장을 쓰셔. 그 하연 작가님은 사실 나는 아직도 우리의 우정의 끝을 상상해 라면서 좀 깊은 속내를 드러내거든. 하연 작가님은 이 우정이 과연 계속 영원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약간 방어 기제처럼 이 우정의 끝을 자주 상상한다고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니까 라고 말하는 소설의 한 장면을 인용하면서 되게 편지를 마무리 짓는데, 내가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 우정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바다는 그 책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이제 오지훈 작가님의 직업이 원래 카피라이터이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글을 쓰는 행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는데, 타인은 대부분 나한테 별다른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간다. 나는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나에게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조금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어떤 한순간일 뿐이고, 나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일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자도 우리한테 큰 유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래서 작가님은 자신의 생각에 함께 머물러 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
어쩐지 되게 쓰는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모로 인상 깊은 대목이었어. 약간 좀 슬프게 들리기도 하는데 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는 책인 것 같아. 그럼 이 책들이 다 브런치 북으로 연재된 책들이잖아. 이런 형식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연재되었다가 책으로 엮여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되게 짧은 내용의 글이 여러 개 함께 엮여 있잖아. 그래서 되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읽을 수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읽는데 부담이 없고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품고 있을 그런 보편적인 고민들, 보편적인 우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몰입감도 좋고 마음 편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 나도 우리 세계의 모든 말 되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어서 좋게 읽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라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제3자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약간 그냥 그 문장 자체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되게 정성스럽게 관계를 돌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나까지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경제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노잇은 어떤 책을 골랐어? 어, 나는 내돈내산 내 집이라는 책을 골랐어. 이 책은 월세집 계약부터 자가를 마련하는 것까지 1년의 내 집 마련 과정을 담은 책인데, 어, 사실 나는 지금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거든. 지금은 부모님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내 힘으로 스스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게 된 것 같아. 내가 고른 책은 이제 소비단식 일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말 그대로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소비 단식을 시도하는 그런 일대기를 적어 놓은 책이야. 이제 소비 단식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걸 소비 단식이라고 하는데 되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해두고 정말 그 이외에는 소비를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나도 요즘 자취를 하면서 뭔가 돈이 많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서 읽어보게 됐어. 요즘 소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바다는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 일단은 이제 이 책은 단순히 소비 단식을 소개해 주는 것만 아니라 저자가 직접 소비 단식을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적어 놓고 있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수정해서 재시도 하기도 하는 또 심지어는 요요가 와서 오히려 되게 과소비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이 소비 단식의 장점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이기도 하고 소비 단식을 따라하는 데도 여러 참고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해. 맞아. 확실히 브런치 책이라서 그런지 작가님의 좀 개인적인 에피소드랑 엮어서 좀 경제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어, 이 책도 되게 초보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 집을 구매하면서 생기는 뭐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대출 상환 방식 같은 이야기를 좀 제도적인 내용과 엮어서 좀 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 그 외에도 작가님이 좀 지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집은 어떻게 알아봤는지 등등을 좀 쉽게 에세이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 그럼 노잇은 이 책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사실 지금 딱 대학생이어서 내 집 마련이 막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약간의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약간 이렇게 좀, 내가 과연 미래의 집을 살 수 있을까? 좀 막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 책은 사실 누가 읽든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나 요즘 과소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거나 요즘 또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책 안에서도 이 소비 단식을 추천하는 사람 유형과 추천하지 않는 사람 유형 이렇게 또 나뉘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또 대학생은 또 소비 단식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소비 단식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거 나는 별로 추천 안 하네? 나랑 별로 안 맞을 것 같네? 그럼 다른 부분으로 한번 소비를 줄여볼까? 이런 부분 방면들에서도 여러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 짠! 이렇게 브런치북을 함께 읽어봤어.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있다면 좀 얼마든지 글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나도 브런치북을 읽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되게 가독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글을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 정말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훨씬 몰입되기도 하고 좋았어. 그럼 이상으로 이 책들 읽어봤어? 브런치 편을 마치도록 할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안녕.